이번 시간에는 부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물에 빠졌을 때 힘내라고 응원을 한다고 해서 도움이 될까요? 차라리 페트병을 던져주는 것이 목숨을 구하는데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력이 작용을 해서 물에 뜰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목숨도 살릴 수 있는 부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력을 먼저 한자로 쓰면 뜰 부자의 힘력자, 뜨게 하는 힘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물이 있을 때 페트병을 올리게 되면 뜨게 되죠. 누가 이 페트병을 뜨게 했느냐? 바로 물이죠. 그래서 주인공은 물입니다. 여기에서 부력이라고 하는 것은 물뿐만이 아니라 기체, 공기도 부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력을 일반화시켜서 정의 내려보자면 액체나 기체가 무엇을, 이 물체를 밀어 올리는 힘이죠. 밀어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방향이 위쪽이 되겠죠. 위쪽으로 밀어 올리는 힘을 바로 부력이라고 정의 내립니다. 그래서 부력의 방향은 위쪽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중력과 반대 방향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부력의 방향을 표시할 때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한 물체에 대해서 부력은 위쪽, 중력은 아래쪽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같은 표현이라고 하는 부분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물체가 움직이는 원리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줄다리기를 할 때 만약에 오른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70N이고 왼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100N이라면 이쪽 팀이 이기겠죠. 줄이라고 하는 한 물체에 서로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을 했을 때 이 줄에 작용하는 합쳐진 힘, 합력은 방향이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서로 빼주면 됩니다. 70은 서로 상쇄가 되고 나머지 30이 알짜배기 힘으로 알짜 힘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합력, 알짜 힘은 왼쪽으로 30N이 되기 때문에 이 줄은 왼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이 내용을 부력에 적용시킬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번에는 부력의 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손으로 3가지 물체를 물속에 집어넣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부력이 크다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왠지 물에 뜰 수 있는 나무 토막이 가장 부력이 크다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하지만 놀랍게도 부력은 모두 같습니다. 여러 가지 실험들을 통해서 과학자들이 알아낸 사실입니다. 분명히 물체의 종류 그리고 질량이 다를 텐데 그것과 상관없이 부력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부력은 물체의 종류, 질량에 상관이 없습니다. 3가지 물체의 부력이 같다는 것은 이 3가지 물체가 갖고 있는 공통점을 찾아야겠죠. 무엇이 같으면 부력이 같은지 잘 봤더니 이 물질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인 부피,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한 부피가 같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부력은
물에 잠긴 물체의 부피가 결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물은 물체의 종류가 무엇인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이 존재하고 있는 공간 안에 뭔가가 쳐들어왔을 때 그 공간을 지키기 위해서 그 물체가 차지하고 있는 부피만큼만 밀어내려고 하는 힘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력의 크기를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체를 넣는 순간 물이 넘치는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돌로 된 물체를 넣으면 얼마만큼의 물이 넘칠까요? 부력이라고 하는 것의 주인공은 물입니다. 물이 물체를 들어 올리는 힘이죠. 그렇다면 물이 얼마나 물체를 들어 올렸느냐? 얼마나? 그 얼마나는 바로 잠긴 물체의 부피만큼 물이 들어 올린 거죠. 그만큼 물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부력의 크기를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을 말로 표현해 보자면 잠긴 물체의 부피에 해당하는 물의 무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력이 다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것은 가라앉고 어떤 것은 물에 뜨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것은 중력의 차이 때문입니다.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이라고 그랬죠. 질량이 클수록 지구는 물체를 그만큼 잡아당기게 되어 있습니다. 부력은 질량에 상관이 없지만 중력은 질량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질량이 큰 첫 번째 돌덩어리가 중력이 가장 크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 중간 정도라고 보고요. 그 다음 가장 질량이 작아서 중력이 작다고 보겠습니다. 손을 치우게 되면 이 경우는 한 물체에 대해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을 했을 때 힘이 센 쪽으로 물체가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이 돌은 가라앉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경우에 부력과 중력이 같다면 손을 치웠을 때 합력이 0인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도 끌려가지 못한 상태가 되죠. 그래서 정지해 있게 됩니다. 세 번째의 경우 부력과 중력을 비교했을 때 부력이 더 큰 상태가 됩니다. 큰 쪽으로 물체가 이동하겠죠. 언제까지? 중력과 부력이 같아질 때까지. 이 나무 토막이 완전히 잠겨 있는 동안은 부력은 변함이 없겠죠. 하지만 손을 치웠을 때 나무 토막은 힘이 센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올라가겠죠. 그러다가 물에 잠긴 부피가 줄어들게 되면 부력도 작아지겠죠. 잠긴 부피가 작아지면서 부력이 작아지게 되고 어느 순간 중력과 부력이 같아지면 정지하겠죠. 이 상태는 중력과 부력이 같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에 빠졌을 때 페트병으로 목숨을 살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원리를 다시 보겠습니다. 손으로 페트병을 눌러서 완전히 잠기게 하면 잠긴 부피만큼 부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워낙 페트병은 가볍기 때문에 질량이 작으므로 중력은 작겠죠. 이 상황에서는 부력이 더 크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려고 하겠죠. 지금 손으로 누르고 있기 때문에
못 가고 있는데 만약에 손을 치우게 되면 이 힘이 같아질 때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잠긴 부피가 작아지면 부력도 작아져서 결국 떠있는 상태로 멈추겠죠. 그래서 이렇게 페트병을 던져주게 되면 페트병이 물에 잠겼을 때 잠긴 만큼 부력이 작용을 해서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힘에 의존해서 사람이 뜰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큰 비치볼을 손으로 눌렀을 때 잠긴 부피가 매우 크죠. 그 말은 부력이 매우 크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반면에 비치볼은 매우 질량이 작기 때문에 중력은 작겠죠. 부력은 크고 중력은 작게 되면 그만큼 차이가 클수록 손을 뗐을 때 빠르게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이 이렇게 비치볼에 올라탔을 때 비치볼은 사람의 무게에 의해서 어느 정도 가라앉게 되죠. 그러면 잠긴 부피가 커지게 되고 부력도 커지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가볍기 때문에 중력은 작겠죠. 그러면 끊임없이 이 비치볼은 위로 올라가려고 하겠죠. 올라가려고 하는 부력 때문에 사람은 이렇게 비치볼 위에 떠 있을 수가 있게 됩니다. 부력을 용수철 조울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수박 한 덩어리가 있습니다. 이 수박이 너무 무거운데 이 수박을 물속으로 가서 들어보면 매우 가벼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용수철 저울로 재어보겠습니다. 공기 중에서의 물체의 무게가 10N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지구가 이 수박을 잡아당기는 힘이 10N이라는 소리가 되겠죠. 중력의 크기가 10N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물속에서 물체를 쟀더니만 6N이 나왔습니다. 이 6N은 중력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아랫방향을 향하는 중력과 윗방향을 향하는 부력의 합력을 나타낸 값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력이 얼마였길래 합력이 6N이 나왔을까요? 10에서 6을 빼보면 알 수 있겠죠. 4N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력을 알고 싶다면 공기 중에서의 물체의 무게를 알고 물속에서의 물체의 무게를 알면 이것을 뺐을 때 그 차이 값이 부력이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두 척의 배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게는 누가 더 클까요? 무게라고 하는 것은 중력의 크기, 질량이 더 큰 나가 더 크겠죠. 물에 잠긴 부피는 당연히 나가 더 크죠. 부력의 크기는 잠긴 물체의 부피가 나가 더 크기 때문에 부력 또한 나가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